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자회사죠.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나스닥에 내년 3분기 정도 IPO 한다, 이제 이런 기사가, 이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분위기부터 선물지수 흐름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지금 남았는데요. 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07%, 강보합세 흐름. 지난주도 이제 미증시 괜찮았고요. 이번주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가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는, 자, 이런 분위기들이, 바이오 쪽의 어떤, 제약 바이오 쪽 종목들이 어떤 강세 흐름이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성장주들이 다시, 뭔가 좀 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흐름들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환율이 이제 13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1원 80전 정도 빠지면서 지금 1300원 밑으로 떨어졌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현물하고 선물 쪽에서 매수고요. 기관들도 오늘은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나 뭐 이런 쪽은 이제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매도세, 종목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원체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바닥 쪽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의 어떤 매도세 흐름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 수는 이제 코스닥 쪽이 거래소 보다 훨씬 좀 많습니다. 종목 수로 보면 코스피 종목이 이제 한 2배 정도고, 코스닥 종목이 상승수가 이제 한 841 정도 이렇게 되는 정도였죠. 자, 이제 기사 내용들 한번 이제 살펴봐 드리면요. HLB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내년 3분기에 뭐 나스닥 상장 노린다, 이런 기사인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요게 이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홈페이지죠. 요 보시게 되면 HLB 컴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상장을 코스닥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사회에서 나스닥 쪽으로 좀 뭐 자리 잡았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에 보시게 되면 가장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8월 달에 탑라인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 이 부분이 GMB 교모세 포종이죠. 암 중에서 가장 이제 예후가 좀 안 좋은 이 내암 중에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된 ITI 1000 이 관련해서 페이지 2면 이제 이상이죠. 이상의 어떤 진행 중인 결과에서 일상 데이터가 원체 좋았기 때문에요. 이상도 1차 때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NDA 신청까지도 이제 뭐 가능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외에 이제 뭐 ITI 1001 전부 다 보면 이제 프리클리니칼, 이제 전임상 정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메르켈 세포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페이지 1 임상 1상 정도죠. 나머지 이제 다 이제 전임상 쪽에 전임상 쪽에 후보가 많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도입을 하든 자체 개발을 하든 향후에 이제 1상 2상 하게 되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2상 1상이고 나머지 부분이 전임상이니까 자금 수요는 있을 거로 생각되는 어떤 가정에서 이제 뭐 결정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내년 3분기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밝혔다. 그래서 뭐 국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보다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뭐 기업의 캐파라든지 자금의 어떤 부분에서 훨씬 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뮤노믹에 왜 뭐 나스닥을 택했냐. 그래서 이뮤노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이상이 2명의 이제 환자 데이터만 얻으면 이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만 나오면 이제 탑라인 뭐 발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8월 중에 해당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시기가 조금 미뤄져 가지고 올해 안에 이제 임상을 마무리 결과를 도출하겠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뭐 8월 중에 탑라인 뭐 이야기 뭐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더 완벽하게 해서 뭐 내겠다 이렇게 지금
이 사이에서 뭐 이렇게 밝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3분기 정도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전임상 단계 물질 아까 파이프라인에서 4개가 이제 전임상이고 1상 하나 2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체 자금 조달만으로는 개발이 몰두하기 어렵다. 1상 정도 하려면 국내로 보면 보통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1상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할 거고, 임상적인 물질이 이제 성공 마무리하게 되면, 보통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케미칼하고 달라서, 이제 생산 과정에서 CMC 과정,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특히나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CMC 과정에서 생산 품질 관리 이런데 막대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용들을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HLB의 100% 자회사죠. 그래서 이제껏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개발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당장에 이제 다음 달에 그죠? 에스모 학회에서 파리에서 이제 리보세란인가 캄넬리주마마의 이 간암세 포함 관련되는 1차 치료제 3상 풀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어서 이 결과로 이제 NDA 신청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엘레바 테라피틱스도 올해 상반기에 뭐 임직원도 많이 보강을 했고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암종이든지 하나라도 진짜 사실 NDA 신청해서 FDA 승인만 받으면 완전히 이제 뭐 회사의 어떤 레벨업은 될 수 있는 어떤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NDA와 국내 허가 신청이 상용의 첫걸음이다. 상용화가 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해서 자체적인 자금이 뭐 조달할 수, 그건 당연한 부분일 거고요. 글로벌로 있던 유통이라든지 이것들도 HLB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상장보다 이제 나스닥 상장을 할 때 이제 관계자들은 나스닥에서 기업 가치를 더 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미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그 부분은 뭐 당연한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이제 그 뭐 기술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이제 자금 조달이 많이 상반기에 보면 이 경기 둔화라든지 자금 시장이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힘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방향을 나스닥 쪽으로 좀 바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이제 거래소에서는 이 기술력을 입증하게 되면 뭐 상장하는 데는 크게 뭐 이전하고 다르지 않다 했는데 허들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좀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 특례로 들어왔는데 이제 뭐 생각보다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빠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강을 하고 임상 3상에 있었던 결과 발표에서 시장에 오해를 살만한 어떤 소지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도 뭐 개정을 하면서 좀 많이 좀 이제 예전보다 좀 빡빡해졌죠.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이제 그 VC 쪽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사실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멀티플을 많이 줬는데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갑자기 좀 급냉을 했던 어떤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도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뭐 고려를 하니까 코스닥보다는 나스닥 쪽이 뭐 이왕할 것 같으면 훨씬 더 뭐 유리하지 않을까 요런 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장중 이제 수급이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다른 게 올라갈 때 이전 같으면 좀 눌려주는 어떤 뭐 이렇게 이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눌리는 물량들이 있으면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 주반에는 이제 물량도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호재가 나왔을 때 공매도 잔고가 많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눌리다가 이게 좀 뭔가 확 올라갈 수 있으면 5월달에 한번 이런 어떤 흐름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6월달에 그러니까 아스코 학회 이후에 이제 선행난사만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또 이 빠지는 어떤 구간이 있었거든요. 뭐 거래량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올라갈 때는 상당히 좀 급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많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게 이제 쇼커버링으로 장중에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오히려 또 급등을 하는 어떤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수급상에서는 상당히 이제 주반에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부분이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공매도 매매 비중도 좀 낮았고, 시간에는 이제 한 50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시간에서 변동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HLB도 오늘 현물 부분에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들어왔고 개인들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종료님들도 거의 한 30% 이상 조금 정도는 HLB를 이렇게 올라올 때 한 3만원 정도의 6월달 정도 이렇게 좀 담았던 물량들에 대해서는 좀 분할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가의 어떤 이제 중요 라인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좁은 어떤 이제 플랫형 조정을 보였을 때 이게 이 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 추세 지표가 강도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락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39,000원에서 4만원대가 박스권 하단이고 중심선이 42,000원이고 45,000원을 위로 가게 되면 좀 급등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급등이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에 주가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민라인이 이제 45,000원이고요. 윗라인은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이 이제 5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5만원대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올 달에도 이 가격을 유지를 하면 계속 이제 가는 거고, 유지를 못하면 다시 좀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9월 달에 어떤 그 기대가 높을수록 이 부분을 넘어갈 때 강력하게 넘어가든 아니면 조정을 장중에 조정만 주고 그냥 올선을 타면서 밴드 태깅으로 올라가던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뭐 이상적인 어떤 흐름일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보면 민라인이 45,000원은 이제 좀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장중에 이제 반응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5만원 어떤 이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5만원 시도에서 어떻게 강하게 이제 하느냐,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면 작년 이제 9월 달에 69,100원까지 올라갔던 그 지점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 5만원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 라인이 이제 57,000원입니다. 57,000원을 넘어가서 유지하게 되면 이 69,700원의 어떤 도전을 이 8, 9월 달에 갈 수 있는 어떤 이 흐름까지도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당장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우선순위로 5만원대 가격과 요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5만원대 가격과 57,000원대 가격, 이 가격들이 어떤 시점에 넘어가느냐. 그래서 9월 달에 어떤 모멘텀을 강력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올려놓고 이제 데이터 발표를 9월 8일에 이제 사전에 이제 그 전날에 이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록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게 뭐 추석쯤일 겁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8, 9월의 어떤 흐름들을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뭐 구체적인 부분 정보가 필요하고 뭐 질문하시려고 하면 이 무료 카톡방이 있으니까요. 무료 카톡방에 문자로 참여 희망하시면 안내 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